안녕하세요. 위인 일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곳과 춘추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하트를 눌러드리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고려시대를 뒤흔든 두 명의 역대급 기록자입니다. 한 명은 팩트체크에 목숨을 건 대기업 CEO 스타일의 김부식, 다른 한 명은 갬성과 로망으로 세상을 읽어낸 전설적인 스토리텔러 일현입니다. 두 천재가 쓴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야망과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네이버 뉴스에서 용이 나타나 왕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사가 뜨면 믿으시겠어요? 아마 에이, 조작이네라며 댓글 테러가 달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900년 전 고려의 팩트 폭격기 김부식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김부식은 철저한 유교주의자이자 요즘 말로 하면 T 성향 100%의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그는 삼국사기를 쓰면서 이른바 괴력난신, 즉 괴상하고 힘세고 어지럽고 귀신 같은 이야기는 가차없이 편집해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그의 철칙이었죠. 상상해보세요. 김부식이 집무실에서 붓을 굴리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보좌관이 대감,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김부식은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헐, 사람이 어떻게 아래서 나와? 이건 비과학적이야. 신비로운 탄생 설화가 전해진다 정도로만 짧게 처리해. 라며 삭제 버튼을 눌렀을 겁니다. 반면 100여 년 뒤에 나타난 일현 스님은 어땠을까요? 그는 김부식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주워 모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스피릿이고 낭만이지. 라며 말이죠. 김부식이 지워버린 역사의 비컷들이 일현의 손에서 삼국유사라는 화려한 인스타그램 피드로 재탄생한 셈입니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러브스토리,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이 사건을 아주 냉정하게 서술합니다. 국가의 안위와 정치적 결단, 그리고 호동의 입지에 초점을 맞췄죠. 하지만 그 이면의 공기는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나라를 배신하고 자명고를 찢는 여자의 심장을요. 칼날이 가죽을 찢는 순간 낙랑공주의 손은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김부식의 기록에는 그 떨림이 생략되어 있지만 일련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건 사랑에 미친 광기이자 숭고한 희생입니다.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김부식은 기업 합병을 위해 상대 측 핵심 기술을 유출시킨 산업 스파이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보고 있고 일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세기의 로맨스 드라마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끌리시나요? 김부식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부끄러운 이야기는 최대한 세련되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일현은 달랐습니다. 그는 역사의 디스패치였어요. 삼국유사에는 왕들이 밤에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썸을 탔는지, 심지어는 어느 왕은 신체 부위가 너무 커서 맞는 배필을 찾기 힘들었다는 식의 아주 사적인 TMI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썸네일을 다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가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일현은 왕도 결국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완벽한 척하는 김부식의 정장 차림 역사보다 차단. 일어난 부스스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일현의 비로그식 역사가 우리 가슴에 더 와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값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놀랍게도 1000년 전 경주 시민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신라의 전성기를 묘사하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기와 지붕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고 적었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강남 재개발 성공 신화 같은 느낌입니다. 김부식은 국가의 경제적 번영, 즉 GDP 성장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주목한 보수적인 경제학자의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는 성공한 자들의 기록, 금입택, 금을 입힌 저택에 사는 슈퍼리치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반면 이련은 그 화려한 기와집 아래서 밥을 빌어먹던 노비지기의 짝사랑이나 가난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자신을 팔았던 효녀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김부식이 코스피 지수를 분석할 때 이련은 시장 바닥의 물가와 서민들의 한숨을 기록한 셈입니다. 신라 최고의 스타, 원효대사, 이분을 대하는 두 사람의 온도차는 극명합니다. 김부식은 원효의 학문적 성취와 저술 활동에 주목합니다. 그는 똑똑했고 책을 많이 썼다. 끝입니다. 아주 건조하죠. 하지만 이련은 원효의 기행에 집중합니다. 술집에 드나들고 요석공주와 파격적인 로맨스를 즐기며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겠느냐? 내가 하늘을 바칠 기둥을 깎으리라라고 외쳤던 그 스웨그 SWAG 넘치는 모습 말이죠. 이련이 묘사하는 원효는 요즘으로 치면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나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힙한 인플루언서 같습니다. 김부식이 원효의 논문을 읽었다면 이련은 원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추적한 것입니다. 사실 김부식은 냉혈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묘청의 난을 진압하며 같은 고려, 사람들을 칼로 베어야 했던 고뇌에 찬 정치가였죠. 삼국사기의 문장 곳곳에는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책임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아마 밤마다 촛불 아래서 고민했을 겁니다. 내 손에 묻은 피가 역사의 정의라고 불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더더욱 유교적 합리성에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선택이 감정이 아닌 이성에 의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반면 이련은 몽골의 침략으로 나라가 풍비박산난 시대를 살았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그는 생각했겠죠. 강한 칼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다. 김부식이 권력의 심장에서 펜을 굴렸다면 이련은 민초의 눈물로 붓을 적셨습니다. 여러분, 삼국유사에 나오는 수로 부인 이야기를 아시나요? 가는 길마다 꽃을 바치는 노인이 나타나고 용이 나타나 그녀를 납치해갈 정도로 절세미인이었다는 그녀. 김부식의 기준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어떻게 길 가던 노인이 갑자기 절벽의 꽃을 꺾어 바쳐? 이건 비현실적이야. 라며 삭제했을 일이죠. 하지만 이련은 이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살려냅니다. 이건 현대의 아이돌 팬덤 문화와 비슷합니다. 수로 부인이 가는 곳마다 홈마운 페이지 마스터들이 붙어서 사진을 찍고 선물을 조공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이련은 우리 민족이 가진 미에 대한 탐닉과 사랑의 열정을 역사라는 그릇에 담아낸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이련이 기록한 이야기 중에는 두 남자의 기묘하고도 진한 우정 이야기가 많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두 친구 중 한 명이 먼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여인을 돕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기적들. 김부식이었다면 두 승려가 돌을 닦아 성불하였다라고 딱 한 줄로 끝냈을 이야기를 이련은 한 편의 브로맨스 영화처럼 풀어냅니다. 친구의 배신감, 그리고 그 배신감이 경외감으로 변하는 찰나의 표정까지 묘사하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 한 명 있으면 인생 성공한 거라고 하죠. 1000년 전에도 그 우정 때문에 울고 웃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김부식은 그들의 성공 결과를 기록했고, 이련은 그들이 나눈 소주 한 잔의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볼까요? 김부식은 국가라는 거대 기업을 운영하는 냉철한 CEO입니다. 데이터와 통계, 공식적인 문서를 바탕으로 회사의 연역을 정리하죠. 그의 글에서는 찬바람이 쌩쌩 부는 오피스의 향기가 납니다. 반면 이련은 시청률 50%를 찍는 천재 드라마 PD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울고 웃는지, 어떤 이야기에 밤잠을 설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서는 시골 장터의 국밥 냄새와 어머니의 품 같은 따스함이 느껴지죠.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없었다면 우리 역사의 뼈대는 무너졌을 것이고 이련의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우리 역사는
심장 없는 로봇과 같았을 겁니다. 김부식의 역사는 주식 차트 같습니다. 상한가를 치던 고구려, 하한가로 떨어지던 백제, 그리고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통합을 이뤄낸 신라. 철저한 분석과 결과 위주죠. 이련의 역사는 빛바랜 시집 같습니다. 행간 사이에 숨겨진 눈물 자국, 누군가 몰래 끼워둔 말린 꽃잎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주식 차트만 보고는 인생을 살 수 없듯이 시집만 읽어서는 현실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모두 필요했던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김부식과 이련의 이 극명한 차이 흥미로우신가요? 제2부에서는 이련 스님이 죽기 직전까지 숨겨두었던 눈물겨운 효심 이야기와 김부식이 끝내 말하지 못했던 가문의 비밀, 그리고 두 사람의 기록이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뼈 때리는 인생 조언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1부에서 우리는 팩트에 집착했던 냉철한 CEO, 김부식과 로망을 기록했던 천재 PD 이련의 스타일 차이를 엿보았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2부에서는 이들의 화려한 업적 뒤에 숨겨진 차마 역사책에는 다 담지 못했던 인간적인 고뇌와 서늘한 질투, 그리고 가슴 저미는 사랑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